탄성력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탄성력은 여러분 용수철이 이렇게 있잖아요. 용수철 상수를 보통 K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잡아당기죠. 사람이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면 사람이 외부에서 잡아당겼다고 해서는 외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외력을 우리는 applied force 영어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잡아당기게 되면 여러분 이 잡아당길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탄성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지금 거리에 대한 applied force 탄성력보다는 외력을 표현한 겁니다. 외부에서 힘이 작용한 것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우리는 용수철 상수라고 한다는 것은 2장에서 같이 공부해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equilibrium position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점이 뭐가 되느냐면 여러분 힘의 평형점이야. 다시 말하면 용수철이 하나도 힘의 평형점, 용수철이 하나도 늘어나지 않은 점이 바로 힘 평형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것이고,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서 그래프 기울기와 함께 그래프 면적이 의미가 있을 텐데 여러분 힘 곱하기 거리니까 이 그래프의 면적이 바로 1이 되죠. 1이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힘이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 힘의 평균값 곱하기 거리를 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힘 평균을 했을 때 여러분 2분의 처음 값은 0이고 마지막 값이 kx니까 0 더하기 kx 이렇게 쓰고 여기다 x 써주는 것이니까 2분의 1 kx 제곱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의 면적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랑 비슷하게 여러분 등가속도 운동일 때 거리는 속도 평균 곱하기 시간 해주듯이 1도 힘 평균 곱하기 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그래프 면적이나 이 삼각형 면적이나 이 사각형 면적이랑 똑같을 것이니까, 왜냐하면 얘랑 똑같을 것이니까 바로 이걸 통해서 여러분 바로 탄성력의 외력이 작용해서 용수철에 저장된 외력이 작용해서 한 일이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력의 위치 에너지로 이렇게 저장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탄성력의 위치 에너지는 그래서 2분의 1 kx제곱 이렇게 정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 자, 우리가 수평면에서의 운동과 그 다음번에 연직면에서 운동해서 비교할 건데, 수평면의 운동과 연직면의 운동에서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 보세요.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은 여러분 수평면에서 이렇게 있을 때 물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질량 M인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질량 M인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용수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일단 질량 M인 물체를 보게 되면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중력과 바닥이 물체를 떠받치는 수직 항력이 평형 상태가 될 것이고, 용수철이 하나도 늘어나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용수철 상수 K라고 표현하죠. 하나도 늘어나지 않은 길이 그것이기 때문에 X축으로 작용하지도 않습니다. X축으로도 힘이 작용하지 않죠. 그러면 이런 위치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런 위치는 이 물체의 힘의 평형이다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우리는 바로 여기서 말하는 평형점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평형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평형점 상황에서 여러분 외부에서 힘이 이렇게 잡아당겨서 외력이 작용해서 applied force, 외력이 작용해서 여러분 이렇게 질량 M인 물체를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이만큼의 외력과 이만큼의 탄성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 늘어난 길을 선생님이 A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A만큼 잡아당기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손을 탁 놓습니다. 이 손이 없어지는 거죠. 이 손이 이렇게 없어지면 누구만 작용하죠? 탄성력만 작용할 것이고, 이 탄성력에 의해서 이 물체가 이렇게 운동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쯤 갔을 때 다시 평형점을 이렇게 지나갈 때 이 질량 M인 물체가 이 평형점을 지나갈 때 속도가 얼마냐라고 질문하게 되면, 자, 여기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위치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가 여기를 지날 때의 위치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의 2분의 1 KA 제곱이라는 탄성력의 위치 에너지가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0인 상태, 왜냐하면 잡고 있다 놓는 거니까 순간적으로 속도가 정지된 상태니까 운동 에너지가 0인 상태가 되겠죠. 이것이 평형점을 딱 지나게 되면 다시 여러분 2분의 kx 제곱인데 탄성력의 위치 에너지가 2분의 1 kx 제곱인데 거리가 0이니까 위치 에너지가 0이 될 것이고,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그러면 우리 속력 V를 굳이 구한다면 2분의 1 지워질 것이고, A 루트 얼마가 되겠습니까? n분의 k 해가지고 여러분 요만큼이 평형점 지날 때의 속력이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개념으로
자, 조금만 더 보시면 이 개념으로 조금만 더 보시면 자, 얘가 수평면이야. 선생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이게 수평면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 용수철을 이 연직면으로 연결해 놓으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K자리입니다. 그래서 얘랑 지금 똑같은 건데 여기가 뭐가 다냐면 용수철이 하나도 늘어나지 않은 점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질량 M인 물체를 이렇게 달아놔요. 질량 M인 물체를 이렇게 딱 달아놓으면 일단은 질량 M인 물체를 달아놓으면 여기서 얼마만큼 늘어났냐면 여러분 이렇게 D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점이 뭐냐면 지구가 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중력과 용수철이 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탄성력 KD가 어떤 상태냐면 평형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점이 뭐냐면 이게 평형점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약간 어렵지만 조금 구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평면일 때는 용수철의 원래 길이, 내추럴 랭스라고 표현합니다. 원래 길이가 바로 원래 길이에서 평형점이 됩니다. 수평면에서는 원래 길이에서 평형점이 되는데 연직면에서는 원래 길이가 아니고 중력과 탄성력의 힘 평형점에서 바로 평형점이 되기 때문에 원래 길이와 평형점 되는 길이가 다르죠. 수평면은 원래 길이와 평형점 길이에서의 용수철 길이가 똑같다면 중력에서는 원래 길이와 평형점에서의 용수철의 길이는 다르다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여기서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잡아당깁니다. 여러분 얘가 이만큼 늘어나려면 다시 말하면 평형점에서 얼마큼 늘어나려면 A만큼 늘어나려면 역시 외력이 작용해야 되는 상황이고 외력이 작용할 때 손을 탁 놓죠.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형점이 있는 곳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평형점 지날 때 속도가 얼마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때 포인트가 뭐냐면 2분의 1 KA 제곱이 2분의 1 MV 제곱이 돼서 속력 V가 A 루트 N분의 K가 된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수평면에서나 연직면에서나 평형점에서부터 A만큼 늘어놓으면 평형점에서 A만큼 늘어났다가 손을 놓게 되면 평형점을 지날 때 물체의 속력은 수평면이든 연직면이든 똑같은 속력으로 운동한다라는 것이 제가 이 수업에서 이 과정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포인트를 설명드렸고 이제 각각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일단 수평면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면 여러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것 자체가 위치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인데 이것이 항상 어떻게 돼요? 위치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로 항상 일정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이 컨저베이션 보존 법칙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A, B, C, D 이 네 가지 상황이 어떻게 역학적 에너지가 똑같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여기서 보시면 이 물체가 있고 용수철이 있는데 용수철이 하나도 어떻게 됩니까? 자, 수평면에서는 용수철의 원래 길이와 평형점까지의 길이가 똑같죠. 그러니까 원래 길이 자체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0이 될 것이고 물체가 질량이 M인 물체가 VA 속력으로 움직이니까 운동 에너지만 존재하겠죠. 이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그러고 나서 용수철의 물체가 충돌하면서 쭉 압축됐습니다. 얼마큼 압축됐냐면 원래 길이보다는 XB만큼 압축됐고요. 이만큼의 탄성력의 위치 에너지고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이만큼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딱 물체가 이렇게 오면 A만큼의 속도로 왔는데 물체가 용수철을 밀죠. 그럼 용수철도 물체를 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물체의 속력은 조금씩 감소됐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최대로 압축됐습니다. 최대로 압축됐을 때는 것은 탄성력의 위치 에너지가 이렇게 최대로 압축된 상태니까 가장 큰 상태인데 이때는 더 이상 여러분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 점이니까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가 0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 다시 이걸 밀겠죠. 밀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다시 용수철의 원래 길이로 갔으니까 탄성력의 위치 에너지가 0이 될 것이고 운동 에너지가 D인데 여러분 제곱을 하는 것이니까 에너지는 벡터 값이 아니라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크기만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여기서 D의 크기랑 A의 크기랑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A로 들어와서 D로 나가는데 이 과정에서 항상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할 것이기 때문에
A의 크기나 D의 크기나 서로 똑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방향만 서로 반대가 된다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평면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렇게 가장 많이 압축된 상태에서 다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형점을 지날 때 수평면에서 가장 많이 압축됐다가 평형점에서 운동을 딱 했을 때 이 역학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을 때 어떻게 보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지금 이 내용이 여러분 선생님이 방금 전에 필기했었던 것으로서 여기서 보시면 가장 많이 늘어났거나 가장 많이 압축됐을 때 그것처럼 다시 말하면 2분의 1 KA 제곱만큼 기본적으로 탄성력의 위치 에너지가 있고요. 평형점 지날 때 그 위치 에너지가 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을 때 그때 속력은 길이에다가 루트 K분의 M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이 자 보시면 여기서 가장 많이 압축된 길이 2분의 KX 맥스 제곱이 2분의 MVA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VA는 K맥스 루트 K분의 M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속도를 이게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요거 정도 이렇게 계산하는 거 다시 한번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 B랑 C랑 똑같은 건데 B랑 C랑 똑같다는 의미에서 여러분 여기서 요 내용이 뭐냐면 이런 형태의 문제가 여러분 종종 나올 때 보통 나오는 형태가 뭐냐면 여기서는 여러분 이만큼의 누가 있어요 여러분? 운동 에너지가 있죠. 운동 에너지가 있고 이만큼의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위치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똑같다는 것이 역학적 에너지인데 여기서 운동 에너지의 크기랑 위치 에너지의 크기랑 똑같습니다.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똑같다는 것은 자, 이 조건이 뭐냐면 운동 에너지의 크기와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선생님이 10,000원 있어요. 선생님 10,000원 있는데 두 명의 사람에게 똑같이 돈을 주고 싶으면 10,000원 중에서 5,000원, 5,000원 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10,000원에 2분의 1, 2분의 1을 주면 되는 것처럼 최대로 압축됐었던 2분의 1 kx 제곱에 2분의 1을 얘한테 주고 또 2분의 1을 얘한테 주면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압축된 x 2분의 kxb 제곱은 누구랑 똑같습니까? 2분의 kx max 제곱에 2분의 1이랑 똑같을 것이니까 얘를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 max는 얼마 되겠어? xb는 max 가장 많이 압축된 것이 얼마? 루트 2분의 1이 되면 된다라고 표현하시죠. 이렇게 계산하는 것 정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산이 여러분 왜 그 우리 변리사에서 중요하냐면 요거 생각해 보세요. 중력이라면 여러분 중력이라면 높이 h에서 질량 m인 물체를 딱 떨어뜨렸을 때 딱 어디가 되면 여러분 딱 중간이 되면 높이가 2분의 1이 됐을 때가 얘가 처음에 누구만 있겠습니까? mgh만 있겠죠. 근데 여기 딱 중간에 딱 오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됐어? mg 얼마? 2분의 1 h가 될 것이고 나머지가 운동 에너지가 될 텐데 다시 말하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똑같아지는 순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높이가 딱 2분의 1이 될 때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그러니까 중력에 의해서는 딱 높이가 떨어진 전체 높이의 2분의 1이 됐을 때가 중력의 위치 에너지와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똑같아지는데 탄성력일 때는 탄성력인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 최대가 되는 위치 에너지가 존재할 때 위치 에너지 존재할 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똑같아지려면 최대로 압축된 길이의 얼마? 2분의 1이 아니라 루트 2분의 1이 될 때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포인트가 중력이랑 비교해서 나오니까 중력에서는 2분의 1, 용수철에 따른 제곱이니까 루트 2분의 1이 될 때가 된다라는 것 정도만 참고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번에 연직면으로 가볼게요. 연직면. 자, 일반적으로 용수철의 원래 길이가 바로 요만큼입니다. 원래 길이 상황에서 여러분 물체를 이렇게 달아놨을 때 얘가 정지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여기가 무슨 점이냐면 힘 평형점입니다. 힘의 평형점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중력과 누구 여러분? 탄성력이 KX1의 어떤 상태, 힘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나번 상황에서 여러분 물체를 이만큼 잡아당겨요. 얼마만큼? A 길이만큼 잡아당깁니다. 이 점이 무슨 점입니까? 평형점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평형점이란 것은 중력과 탄성력의 평형점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힘 평형점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힘의 평형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평면일 때는 여러분 평형점에서의 용수철의 길이와 원래 길이가 똑같지만 연직면에서는 중력이 작용하는 곳에서는 평형점의 길이와 원래 길이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평형점 길이가 더 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상태에서 A만큼 잡아당겼다가 딱 놓죠,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 얘가 이렇게 움직일 텐데 평형점 지날 때 이 속력을 구해라. 이것이 포커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는 건데, 그래서 답원 상황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라번 상황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서 얘네들이 똑같다고 해가지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원 상황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쓴다고 한다면,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 정지 상태니까 운동 에너지는 0이 될 것이고, 용수철은 얼마큼 늘어났어요, 여러분? 원래 길이에서 용수철의 위치 에너지를 얘기할 때는 항상 용수철의 탄성력이든 용수철의 위치 에너지든 얘기할 때 항상 어디가 기준이 되냐면 용수철이 하나도 늘어나지 않은 원래 길이가 용수철의 위치 에너지랑 힘의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는 얼마만큼 늘어났냐면 2분의 1 K 얼마, 여기서는 X1 더하기 A 제곱만큼 늘어났죠. 자, 2분의 1 K X1 더하기 A 제곱만큼이 바로 탄성력의 위치 에너지가 될 것이고, 그럼 중력의 위치 에너지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속력을 구할 거냐면 라번에서 여기 지점 평형점에서 속력을 구할 거거든요.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평형점에서 속력을 구할 것인데, 평형점에서 속력을 구할 때 여기서의 중력, 여러분 기본적으로 용수철은 어디가 여러분 하나도 늘어나지 않은 곳이 용수철 탄성력의 위치 에너지의 기준점인데, 중력은 어디가 기준점이 되냐면 속력을 구하는 위치라던가 혹은요 평형점이 보통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력의 기준점을 여기로 잡습니다. 중력 위치 에너지 기준점. 그러니까 중력의 위치 에너지 기준점이 0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이 지점에서 중력은 위치 에너지는 위쪽에 이 기준점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mg 얼마 마이너스 a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mgA의 마이너스를 쓰는 것이 바로 그 기준점보다 여기서 잡아준 요 기준점보다는 밑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철이 원래 길이에서 얼마만큼 2분의 1 kx1만큼 했으니까 2분의 1 kx1 제곱.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서 보시면 운동 에너지가 0인 상태가 될 것이고요. 탄성력의 위치 에너지, 중력의 위치 에너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운동 에너지는 요만큼이 될 것이고 중력의 위치 에너지가 0이 되는 대신 탄성력의 위치 에너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요것에 대한 기본적인 계산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에 대한 계산 한번 기본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2분의 1 K 얼마 X1 더하기 A 제곱 빼기 MGA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2분의 1 KX1 제곱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하는 것이죠. 계산을 시작해 보시면 여러분 여기서 제곱이니까 2분의 1 K가 될 것이고요. X1 제곱 더하기 2X1A 더하기 A 제곱이 될 것이고 빼기 MGA가 돼서 2분의 1 KX1 제곱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이 됩니다. 요걸 마저 쓰면 2분의 1 KX1 제곱 더하기 2 지워질 거니까 KX1A 더하기 2분의 1 KA 제곱이고 마이너스 MGA는 2분의 1 KX1 제곱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일단 mg랑 kx1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기서 보시면 자, 요거를 좀 색깔을 바꾸고 싶은데 자, 여기서 보시면 일단 x1 kx1 제곱이랑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mg랑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여기 보면 mg랑 kx1이랑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서 kx1이랑 mg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마이너스고 요거는 플러스니까 얘네 둘이 캔슬됩니다. 얘네들이 캔슬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kx1 제곱이랑 2분의 kx1 제곱이랑 서로 똑같을 거니까 얘네들도 캔슬이 됩니다. 그러면 누구만 남죠, 여러분? 2분의 1 ka 제곱이랑 2분의 1 mv 제곱만 남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자 보시면 2분의 1
KA 제곱이 여기서 누굽니까? 2분의 1 MV 제곱이랑 딱 되는 거니까 이거가 되는 것이니까 여기서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지난 시간에 여기서 했던 것 중에서 자 여기서 자 요거를 봤을 때 지난 방금 전에 했던 것 중에서 여러분 이 여기서 A만큼 잡아당겼을 때랑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요만큼 잡아당겼을 때 요 솔루션 두 개가 똑같다는 거랑 지금 했었던 내용이랑 동일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솔루션을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냐면 바로 2분의 1 KA 제곱이 2분의 1 MV 제곱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평형점에서 이 연직면에서 계산할 때도 평형점에서부터 요만 탄성력의 위치 에너지가 평형점 지날 때의 바로 운동으로 전환된다는 것이 바로 수평면과 연직면에서 동일한 솔루션이 된다라는 것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변리사는 요 속력 구하는 게 포커스일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 선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연직면까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기본적으로 수평면에서와 연직면에서 평형점을 기준으로 탄성력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